네, 안녕하세요.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음, 갤럭시 탭으로 쓰는 첫 영상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명제를 현재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집에 와서 이 갤럭시 탭을 마주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써질지 궁금한 상황에서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음, 이제까지는 제가 계속 그림판을 활용해서 이제 녹화를 진행을 했었고, OBS 스튜디오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캠과 함께 여러분과 만났다면, 지금의 영상은 오로지 필기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세 번째 이제 명제와 관련한 내용은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검정색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검정색 배경을 제가 주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하얀색 배경에 검정색이 들어간, 좀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좀 필기를 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컨디션. 근데 확실히 태블릿이다 보니 써지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는 12의 약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x는 무엇일까요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x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x의 값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봤던 명제랑은 뭐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 한번 언급은 드렸을 겁니다. 여기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가정이라고 불렀고, 여기 부분을 결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명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론을 갖고 있으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했는데, 이 명제에서 우리는 이 x를 모르다 보니까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 x가 질문을 하라는 거죠. 값이 주어졌다면. 이 내용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값이 주어졌으면 뭐 당연히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12의 약수를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알고 있을 겁니다. 1, 2, 3, 4, 6, 12. 이 여섯 가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x값이랑 동일하게 넣어져 있다면 이 부분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1, 2, 3, 4, 6, 12가 아닌 수가 들어와서 x를 대신하고 있다면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x 더하기 y는 5입니다. 이 x 더하기 y는 5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x와 y를 모르기 때문에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x 값이 주어졌고 y 값이 주어져서 해당 내용이 5를 만족하게 하거나 5가 아님을 밝힐 수 있다면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영상에서 명제의 부정이라고 했었을 겁니다. 명제의 부정. 이 부정 같은 경우에 제가 언급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P의 부정이라고 했고요. 이거에 대한 기호 읽는 방법을 notP라고 했습니다. proposition에 대한 명제를 따서 not proposition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요. 부정을 했는데 부정을 또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예라고 한다면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거짓인 명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짓인 명제. 그러면 이 거짓인 명제에서 부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에 지금 뭐냐면 부정을 하고 있죠. 크거나 같다의 부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내용은 작다가 되죠. 작다가 됩니다. 왜냐면 일단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지 않다가 되고 크다라는 내용의 반대는 작다가 되죠.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 상황에 또 부정합니다. 부정을 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언급을 했죠. 3은 4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상태에서 있었던 이 내용 다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원래 있었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부정을 거쳐서 온 케이스와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다? 네, 동등한 관계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명제 부정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는 진리집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웠었을 당시에도 진리집합은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 진리집합을 왜 배워야 되나라는 중요성을 모른 채 고3 생활까지 끝난 상태에서 대학교에 접어들었는데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명제에서는 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진리집합의 개념부터 일단은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 진리집합이 대체 뭔가를 살펴볼 텐데 진리집합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과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전체 집합이 하나 있고요. 전체 집합 안에서 참이되게 하는 집합, 그러니까 원소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원소들의 집합. 이 경우로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전체 집합은 우리가 당연스럽게도 U라고 적었었고요.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이니까 일단 이 부분 자체 명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명제 P에 대해서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 분명히 원소들은 있을 거예요. 그 원소들을 집합으로 나타낸다 라고 해서 대문자 P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P는 조건이 하나 주어진 상황,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경우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예를 드는 게 가장 또 바람직한 수학의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건 P에 대해서 뭐라고 해볼 거냐면 X는 짝수입니다. 라고 하면
P의 진리집합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x는 짝수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2, 4, 6, 8, 10, 15 더 간다면 12, 14, 16, 18 뭐 이렇게 가겠죠. 그 경우에서 이 진리집합을 꺼낸다라고 하는 내용은 P를 들어서 집합으로 다음의 내용을 쓸 수가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 조건제시법 배우셨다면 이 경우도 되겠죠. x바 x는 짝수다. 이 경우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not p의 진리집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요, 우리가 not p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니까 조건 P를 부정한 거고, 이 부정한 거에 대해서 집합으로는 여집합이 있죠. 네, 여집합이 있으므로 전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연수 범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에서 짝수를 빼니까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서 기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건과 부정의 부정, 그리고 진리집합에 대한 개념까지 한번 다 같이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또 해보니까 정말 좀 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또 익숙해져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색깔은 제가 일단 노란색을 쓰긴 했는데 노란색 말고는 좀 이 색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했는데 제가 좀 깜빡한 게 있었나 봅니다. 노란색 대신에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덧붙여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물론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진리집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